현재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시장이 계속해서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지금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출구를 위해 유동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은 믿음의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증명의 보상을 줍니다. 그 증명은 매출 헤드라인이나 화려한 문구가 아니라 부채와 희석과 통합 비용을 모두 견딘 뒤에도 남는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리졸브 AI PLC는 나스닥에서 RZLV로 거래되지만 근본적으로는 런던 기반의 영국 공기업입니다. 국경을 넘는 구조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미국 시장은 불확실성을 매우 빠르게 할인합니다. 그래서 성장 단계 기업이 자금 조달과 인수합병과 새로운 수익화 서사를 동시에 쌓아 올릴 때 부채 상환 방식과 약정 조건과 통합 과정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현금 같은 핵심 정보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시장은 그 빈칸을 위험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위험은 곧 주가 할인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시점의 스냅샷을 기준으로 보면 RZLV는 정규장에서 약 2.5달러 수준에서 거래되며 약 1% 정도 하락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사소합니다. 하지만 맥락을 얻는 순간 의미가 달라집니다. 시장 요약 정보에서 이 종목은 최근 매출이 약 500만 달러 수준이고 최근 순손실이 약 2억 2천만 달러 수준이며 주당 순이익이 약 마이너스 0.8달러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발행 주식 수도 약 3억 주 수준으로 언급되며 52주 범위는 약 1.1달러에서 약 8.5달러까지 매우 넓게 흔들린 것으로 요약되곤 합니다. 이런 프로필은 현재의 안정적 이익으로 주가를 지탱하는 종목이 아니라 미래의 경제성을 믿어야만 성립하는 전형적인 서사 민감 종목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종목은 지금의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의 실적과 그 길을 버틸 자금 여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됩니다. 회사가 내세우는 핵심 서사는 커머스 중심 인공지능입니다. 소비자의 의도에서 실제 결제까지 이어지는 과정의 마찰을 줄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대화형 커머스와 에이전트형 커머스입니다. 대화형 커머스는 메뉴를 눌러 이동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어 대화를 통해 상품을 찾고 비교하고 구매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흐름입니다. 에이전트형 커머스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인공지능이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행동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검색하고 비교하고 선택하고 결제 단계까지 밀어넣는 역할을 한다는 쪽입니다. 이게 규모 있게 작동하면 전환율이 오르고 재구매와 유지율이 개선되고 기업 고객의 업무 흐름에 깊게 붙으면서 반복 매출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많은 개발비가 들어가는데도 수익화는 불확실한 연구개발 비용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선 용어가 아니라 단위 경제성이 필요합니다. 거래당 수익 구조와 마진과 유지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목에서 모든 논의를 압도하는 단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2025년 12월 1일에 발표된 크라운피크 인수입니다. 회사는 크라운피크를 인수하기로 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이 거래가 연간 약 7천만 달러의 매출을 더하고 즉시 EBITDA 증가에 기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시 EBITDA 증가라는 문구는 투자자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표현입니다. 기다림 없이 바로 수익성이 좋아질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EBITDA가 현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부채가 끼면 그 차이는 치명적이 됩니다. EBITDA는 이자와 세금과 감가상각과 무형자산상각을 빼기 전의 이익으로 운영 성과를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비교에는 유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비용 중 하나인 이자 비용을 제외합니다. 부채를 떠안으면 이자는 피할 수 없습니다. 주주가 최종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이자를 내고 통합 과정에서 현금이 빠져나가고 운영 자본이 필요해진 뒤에도 남는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시장에 퍼져 있는 둥근 형태의 거래 구조는 단순하면서도 무겁습니다. 인수 대금이 약 9천만 달러이고 그중 약 5천만 달러는 현금이며 약 3,500만 달러는 주식으로
지급되는 쪽으로 요약되곤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약 1억 5천만 달러의 부채를 떠안는다는 형태가 함께 언급됩니다. 세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처음으로 가격에 반영하는 것은 이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근본적인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즉시 EBITDA 증가가 어떻게 약 1억 5천만 달러의 부채 인수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 의문이 왜 합리적인지 보려면 인수합병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방식이 정상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즉시 증가를 주장하는 거래에서는 경영진이 다리를 놓아줍니다. 피인수 기업의 현재 수익성과 시너지의 구체적 시점과 통합 비용의 규모와 레버리지 관리 계획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빚을 얼마나 어떻게 갚을지, 현금 흐름이 이자와 원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 만기 구조와 금리 노출이 어떤지, 약정 조건에 여유가 있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레버리지가 낮아지는지 같은 내용을 투자자가 모델링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부채를 떠안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피인수 기업이 빚을 갖고 있으면 인수자가 그 빚을 이어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례적으로 느껴지는 지점은 즉시라는 확신을 주는 표현과 부채 규모가 주는 무게감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부채 상환의 윤곽이 같은 무게로 전면에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투자자가 금리와 약정과 재융자 위험과 통합 지연을 상상해야 하는 순간 시장은 그 상상을 위험으로 가격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곧 할인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주식이 잔여 지분이기 때문입니다. 부채가 먼저 지급됩니다. 통합이 꼬이거나 이자 비용이 예상보다 크거나 EBITDA가 잉여 현금 흐름으로 전환되지 못하면 매출이 늘어도 주주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진짜 질문은 이 거래가 운영지표에서 증가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주주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에서 증가하는지 여부입니다. 두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왜 주가가 약 2.5달러인데 사모방식 투자 유치 가격은 약 5.4달러였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2025년 9월 25일 회사는 약 2억 달러 규모의 사모방식 투자 유치를 종료했고 약 3,700만 주를 주당 약 5.4달러에 발행한 것으로 요약됩니다. 사모방식 투자 유치는 빠르고 확실하게 자금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투자에는 향후 시장에 주식을 팔 수 있도록 하는 등록 권리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오버행입니다. 언젠가 시장에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잠재적 공급 부담입니다. 오버행은 실제로 대량 매도가 나오지 않아도 가격을 누릅니다. 시장은 공급을 예상하고 그 예상만으로 상승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동성이 크지 않은 종목에서는 이런 효과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사모방식 투자 유치 자체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할인폭과 타이밍이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주당 약 5.4달러에서 발행된 뒤 주가가 약 2.5달러 근처에 머무른다는 것은 시장이 위험을 크게 재평가했다는 뜻입니다. 희석 우려와 오버행 우려와 사업 모델에 대한 회의감이 섞일 수 있고 여기에 크라운피크 인수로 인한 레버리지와 통합 위험까지 더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심리적 구간입니다. 사모방식 투자 유치를 기관의 확신으로 해석했다면 시장은 그 확신이 바닥이 아니라 단지 거래였다고 말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바닥은 결국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세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왜 스테이블 코인 결제 확대가 마진보다 처리 규모 중심으로 말해지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2025년 12월 3일 회사는 스테이블 코인 결제 플랫폼 관련 추가 확장을 발표하며 거래 처리 규모를 강조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특정 기준가에 연동된 디지털 토큰으로 변동성을 줄이려는 구조입니다. 결제 사업은 규모만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단위 경제성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테이크 레이트와 기여 마진입니다. 테이크 레이트는 처리된 거래 규모 중 회사가 매출로 가져가는 비율입니다. 기여 마진은 매출에서 변동비를 뺀 뒤 남는 돈입니다. 규제 준수 운영과 부정거래 방지와 파트너 수수료와 고객 지원과
각종 비용을 빼고 무엇이 남는지의 문제입니다. 결제 사업이 성숙해 갈수록 정상적인 흐름은 우리는 얼마를 처리했다에서 우리는 얼마를 벌고 마진이 얼마다로 이동합니다. 메시지가 처리 규모에 머물면 투자자는 수익화가 아직 얇거나 불안정하거나 초기 단계일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 추정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진 없는 규모는 방어력 있는 가치가 아니라 단지 활동량으로 보이기 쉬워서 이런 인식이 쉽게 고착됩니다. 이제 전체 흐름을 시간 순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회사는 2024년 8월 무렵 특수 목적 인수 회사와의 결합을 거친 서사를 갖고 있다고 요약되곤 합니다. 이런 방식은 기업이 성숙 단계 이전에 상장되는 경우가 많고 시장은 이후에 증명을 요구하며 증명이 늦어지면 가격을 가혹하게 재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5년 3월 28일에는 회사가 공기업 형태로 전환되고 사명이 변경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25일에는 약 2억 달러 규모의 사모방식 투자 유치가 있었고 2025년 12월 1일에는 크라운피크 인수가 발표되었고 2025년 12월 3일에는 스테이블 코인 결제 확장 서사가 제시되었습니다. 준비하고 자금을 확보하고 규모를 키우고 영역을 넓히는 흐름 자체는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약 2.5달러 근처라는 건 시장이 믿음을 유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자를 내고 통합 비용을 치르고도 실제로 남는 현금 흐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프리미엄을 주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기술 지표도 이런 회의감을 반영합니다. 제3자 요약에서는 상대 강도 지수가 30대 중반 수준인 약 36 근처로 언급되고 이동평균 수렴 확산 지수가 약 마이너스 0.45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하락 모멘텀이 우세하고 과매도에 근접한 특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또 다른 기술 요약에서는 200일 이동평균이 약 3.8달러 수준으로 현재가 위에 있다는 형태가 제시되곤 합니다. 통상적으로 200일 이동평균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은 시장의 신뢰 구간이 바뀌는 신호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고 그 아래에서는 반등이 자주 막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한 절제된 대응 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기 관점에서는 며칠에서 몇 주 구간의 전술적 반등 관점입니다. 모멘텀은 약하지만 과매도에 가까운 상태라면 단계적 진입 구간을 약 2.3달러에서 약 2.6달러로 잡고 목표 구간을 약 3.0달러에서 약 3.2달러로 보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손실 통제가 핵심입니다. 약 2.1달러 아래로 밀리면 하방이 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전술적 가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중기 관점에서는 몇 주에서 몇 달 구간의 확인 중심 접근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약 3.8달러 근처의 장기 기준선을 회복하고 유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펀더멘털로는 부채 상환의 윤곽과 통합 과정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현금과 EBI, ETADA가 이자 이후 잉여 현금 흐름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공격적이라면 약 2.4달러에서 약 2.9달러 영역에서 안정과 정보의 위험 분산이 관찰될 때 접근할 수 있고 보수적이라면 약 3.8달러 이상에서 추세 전환 확인 이후로 미루는 방식이 있습니다. 장기 관점에서는 조건부 투자입니다. 에이전트형 커머스와 결제가 기업 인프라로 자리 잡는 강세 가정은 테이크 레이트와 마진과 현금 전환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레버리지가 관리 가능하다는 증거가 쌓일 때만 투자 가능해집니다. 장기 투자자는 매출이 늘었다는 사실보다 이자 이후 잉여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통합이 일정에 맞는지 같은 반복 가능한 증거를 원합니다. 이쯤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밸류스터 채널은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상장 주식은 물론이고 비상장 기업이나 상장 예정 기업 그리고 코인 종목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에 종목명이나 프로젝트명을 남겨주시고 무엇이 이상한지 무엇이 과소평가되었는지 어떤 서사가 시장에서 놓치고 있는지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날짜의 공시나 거래 구조 혹은 이해되지 않는 자금 조달 흐름이 있다면 그 단서도 같이 남겨주시면 더 깊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토론을 이어가 주시며 영상을 외부로 공유해 주시는
열성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응원이 더 탄탄한 조사와 더 정교한 구성과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최종 요약입니다. 리졸브 AI PLC는 플랫폼 서사와 자본구조 서사가 결합된 자산입니다. 이 미스터리는 근본적입니다. 부채 상환의 윤곽과 통합, 현금 비용과 결제 단위 경제성이 크라운피크 인수가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더 큰 규모의 더 위험한 약속이 될지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그 변수가 증명되기 전까지 약 $2.5란 가격은 혼란이 아니라 요구입니다. 밸류스터였습니다.